일정한 비용 구조에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흑자 전환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래의 투자를 위한 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10배라는 것은 기업이 매년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기업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차입금을 갚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무적 부담이 클 수 있어서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금융기술 혁신을 이끄는 파가야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가야가 어떻게 금융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가야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더 나은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파가야는 금융 생태계에서 신뢰받는 대출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군으로, 이것은 파가야의 기술이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자본 및 리스크 관리로, 자본 효율성을 통해 파가야는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가야의 AI 기술은 고객의 신용도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기존의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데이터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파가야는 단순히 AI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와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 서비스 제공자, 고객,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파가야의 네트워크에 통합된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은 더 많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쉽게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파트너들은 금융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파가야의 파트너는 고성장하는 핀테크 기업부터 기존의 은행, 금융기관까지 다양합니다. 파가야의 기술을 통해서 이들은 더 많은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가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파가야의 기술을 통해 생성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파가야의 AI 기술로 생성된 자산들은 Financing Vehicle 상품을 통해서 구매될 수 있습니다. Financing Vehicle, 한국어로는 투자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파가야가 AI를 통해 생성한 자산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자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투자 상품은 자산을 모아서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만든 투자 펀드나 증권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파가야의 기술로 생성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많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전히 오래된 방식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승인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가야는 AI와 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은 더 많은 대출 신청을 승인할 수 있고 고객들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겠죠. 이처럼 파가야 테크놀로지스는 기술을 통해 금융 생태계를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AI와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 제공자,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윈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파가야는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가야 테크놀로지스의 2024년 10K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가야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파가야의 매출은 주로 네트워크 볼륨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파가야는 네트워크 AI 수수료, 계약 수수료, 이자 수익, 투자 수익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가야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파트너사에 의한 당사 네트워크의 확장된 사용입니다. 당사의 AI 기술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사가 신청 물량의 더 큰 비율을 대출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의 파트너들은 온보딩 직후 당사 네트워크에서 대출 실행 물량이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고 파트너사의 총 대출 실행 물량에서 파가야 네트워크의 기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통합함으로써 연결된 대출 기관은 일부 경우 대출 실행을 최대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에 의한 당사 네트워크의 채택입니다. 당사는 파트너사를 당사 네트워크에 온보딩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이를 위한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사를 추가하는 것은 전반적인 네트워크 볼륨 성장에 기여했고 신규 자산 클래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024년에는 온메인 파이낸셜 및 US뱅크와 엘레븐이 제공하는 솔루션인 에벤스를 포함한 여러 새로운 파트너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AI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당사의 성장은 AI 기술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믿고 이것은 당사의 독점 데이터 네트워크의 심화와 AI 기술의 강화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파트너사가 당사 네트워크 사용량을 늘리고 새로운 파트너사가 당사 네트워크에 합류하며 당사가 네트워크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확장함에 따라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기술 개선은 AI 기술의 특징인 플라이휠 효과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것은 당사의 기술의 훈련 데이터 기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많은 데이터가 더 효율적인 가격 책정과 더 큰 네트워크 볼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경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립 이후 당사는 2.6조 달러 이상의 신청 물량을 평가했습니다. 데이터 축적 외에도 당사는 연구개발 전문가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선합니다. 당사의 연구팀은 AI 기술의 정교함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용 사례로 확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 가용성 및 가격 책정입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 가용성 및 가격 책정은 당사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네트워크를 다각화했고 계속해서 투자자 기반을 더욱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당사의 상위 5개 ABS 투자자는 총 ABS 자금의 약 54%를 차지했고 이것은 2023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투자자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긍정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가야는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데 이 자금의 가용성, 즉 얼마나 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격, 즉 자금을 얻는 데 드는 비용, 이 회사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말이겠죠. 파가야는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투자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ABS는 금융자산을 묶어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파가야는 ABS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많이 의존하고 있고 2024년에는 상위 5개의 ABS 투자자가 전체 ABS 자금의 약 54%를 차지했다고 언급하고 있었죠. 즉 파가야는 상위 투자자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파가야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자금의 가용성과 가격이 회사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가야의 핵심 운영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볼륨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파가야는 주로 네트워크 볼륨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볼륨 지표가 전반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적절한 대용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볼륨은 파가야가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FRLPC, 즉 생산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표는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파가야는 네트워크 볼륨의 성장이 당사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당사의 운영 레버리지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볼륨은 주로 당사의 파트너사 및 SFR 파트너사와의 관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파가야의 네트워크 볼륨이 당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믿고 이를 통해 당사의 네트워크가 투자 상품 취득을 위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식별하여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볼륨의 확장은 당사의 비즈니스 전략의 효과성과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서 운영 효율성을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요. 네트워크 볼륨은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주거용 부동산 및 수취 채권을 포함한 여러 자산 클래스의 자산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에 네트워크 볼륨 지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2022년에는 약 73억 달러였는데 2013년에는 약 83억 달러, 2024년에는 약 97억 달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가야의 운영 성과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입니다. 파가야는 네트워크 AI 수수료, 계약 수수료, 이자 수익 및 투자 수익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AI 수수료부터 해볼게요. 네트워크 AI 수수료는 AI 통합 수수료와 자본시장 실행 수수료라는 두 가지 수수료 흐름으로 더욱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파가야는 네트워크 볼륨을 구성하는 자산의 생성 및 제공에 대한 AI 통합 수수료를 얻습니다. ABS, 패스스루 및 포워드 플로우 거래와 같은 파트너사로부터 네트워크 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자금 조달 채널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본시장 실행 수수료는 사전 자금이 조달된 파가야 후원 ABS 투자 상품이 인수자에 의해 판매될 때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약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수수료는 주로 관리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관리 수수료는 투자 상품의 설립 시 계약되고 투자 상품이 대출을 구매하고 회사가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얻어집니다. 그리고 성과 수수료는 특정 투자 상품이 계약상 수익률 장벽을 초과하고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에 중요한 반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얻어집니다. 또한 파가야는 위험 보유 지분과 현금 잔액 그리고 특정 투자 상품 및 기타 독점 투자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투자 수입으로부터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가야의 각종 비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생산 비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산 비용은 파트너사가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비용과 대출이 금융상품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파트너사가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파가야는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고 은행과 금융사와 같은 파트너사가 고객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고객 서비스, 신청 절차 관리 등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출이 금융상품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가야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대출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볼륨, 즉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이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을 투자자들에게 팔아버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현금을 다시 확보해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파가야는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우량 대출을 선별하고 여러 대출을 모아서 ABS, 자산 유동화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현금을 다시 확보하고 투자자는 이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 데이터 및 제품 개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비용은 주로 인력, 기타 개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당사의 네트워크 및 AI 기술의 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파가야는 기술, 데이터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전략적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믿고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가야의 손익계산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3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이것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이러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운영 비용이 3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 효율성 또한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회사가 비용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죠. 2024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룬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핵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의 증가와 운영비용 통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일정한 비용 구조에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흑자 전환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래의 투자를 위한 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파가야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파가야의 매출을 전년 대비 비교해 놓은 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파가야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수수료로 인한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170만 달러로 30%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증가는 주로 네트워크 AI 수수료가 2023년 6억 9,600만 달러에서 2024년 9억 1,610만 달러로 2억 2,010만 달러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AI 수수료의 증가는 주로 특정 파트너사로부터 얻는 AI 통합 수수료의 개선과 함께 2023년 83억 달러에서 2024년 97억 달러로 17% 증가한 네트워크 볼륨의 성장에 기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FRLPC 지표와 Adjusted EBITDA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FRLPC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수익으로 정의됩니다. 파가야는 FRLPC를 연간 예산 및 분기별 예측 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과 평가의 일부로 사용하고 이사회와 재무성과에 관해 소통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살펴보시면 최근 3개년 동안 FRLPC가 꾸준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FRLPC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주로 대출 상품에서 발생하는 가치 창출을 수익화한 덕분에 증가했습니다. 즉, 파가야는 대출 상품을 통해 얻은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익으로 전환했다는 의미겠죠. 약 50%의 대출 파트너십은 대출 상품과 투자 상품 모두에서 FRLPC를 창출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투자 상품만으로 FRLPC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파가야의 절반은 대출과 투자 상품을 모두 활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오직 투자 상품만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Adjusted EBITDA 지표 살펴볼게요. Adjusted EBITDA는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워런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신용 관련 비용을 포함한 손상, 구조조정 비용 등과 관련된 비경상적인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 감가상각 비용,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당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 또는 손실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비현금성이거나 금액과 시기가 예측 불가능하며 핵심 운영 결과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이전 기간 및 경쟁사와의 비교를 덜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Adjusted EBITDA 측정치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Adjusted EBITDA 수치도 최근 3개년도 동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성장한 Adjusted EBITDA는 파가야의 핵심 운영 성과가 크게 나아졌다는 점을 보여주겠죠. 자, 이번엔 Liquidity and Capital Resource입니다. 2024년 현금은 약 2억 2,650만 달러 보유하고 있다 나와 있어요. 여기 살펴보시면 파가야는 자금을 주로 위험 유지, 기술 및 제품 개발, 직원 유치, 그리고 미래의 인수합병과 같은 전략적 거래를 위한 자금 확보에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가야는 운영 자금을 기존 자금, 현금 흐름, 대출 등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요. 추가 자본은 대출, 주식 또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모을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겠죠.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파가야의 실적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가야는 공모 워런트와 사모 워런트 행사로 최대 1억 6,96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자금은 회사의 유동성을 높이고 일반적인 운영 자본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파가야의 재무상태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약 2억 달러 보유 중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총 자산들 중에서 눈에 띄게 큰 금액이 있는데 바로 Investment in Loan and Security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파가야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대출한 자금이 바로 이 Investment in Loan and Security 계정 과목에 포함됩니다. 즉, 이 항목은 파가야가 대출해준 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대출 자산을 포함한 항목으로 이것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선 약 7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부채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current maturity of operating lease liability,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secured borrowing, long-term debt, exchangeable note, secured borrowing, operating lease liability.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약 6억 8천만 달러의 차입금을 파가야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금 흐름표로 넘어와서 2024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 6,600만 달러로 아까 말씀드렸던 차입금이 약 6억 8천만 달러였죠. 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 비율을 계산해보면 10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10배라는 것은 기업이 매년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기업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차입금을 갚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무적 부담이 클 수 있어서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최근 3년 동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살펴보시면 파가야는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무 안전성을 개선했고 2024년에는 현금 흐름이 급증해서 앞으로의 성장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향후 영업활동 현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관리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저희가 재무 상태표에서도 살펴봤듯이 각종 차입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파가야 테크놀로지스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가야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